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진짜 심각할 정도로 일자리 없습니다. 신규 채용도 없습니다. 심지어 경력직도 나가리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일자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대기업, 중견기업 그런 일자리 말고 그냥 정규직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할 거면 그래도 정규직 일자리 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한번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 맞죠? 불안하게 일했다가 저했다가 일 그만두면 몇 달 쉬고 이럴 순 없잖아. 정규직 일자리 하나 잡아서 길게 오랫동안 일해야 돈을 모을 수도 있고 그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진급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지금은 그런 정규직 일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준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남인이나 잡코리아 검색하거든요.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계약직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계약직. 특히 사무직 같은데. 특히 여자분들 많이 체감할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격리나 예, 사무직 쪽에 이제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약직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계약직, 아니면 임시직, 파견직, 아니면 요즘 사무직도 파트타임 뽑습니다. 약간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일자리 사장이 안 좋구나. 취업 준비를 한 사람이면 많이 느낄 겁니다. 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계약직, 뭐 파견직 쳐다도 안 보겠죠. 예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쉬운 대로 파견직, 계약직도 해야 돼. 이것도 지원자가 많아. 옛날 같으면 따지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지원해요. 그래서 내가 계약직 같은 데 지원해도 일할 수 있다고 장담 못해. 뭐 설령 내가 붙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계약직은 파리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직 아셔야 되는 게 보통 계약직이 1년, 뭐 6개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최대 6개월이라는 거지 한번 계약한 6개월까지 쭉 일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최대 근로기가 6개월입니다. 예. 그 계약직 기간 중에 만약에 내 일이 없다. 내 파트가 사라졌다. 그러면 예, 잘리는 겁니다. 불안불안하죠 이게. 일을 해도 불안불안해. 왜냐 내가 내 일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일한다 하더라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몇 달 뒤면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고 나면 나 어디 가지? 이 계약직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임금이 안 올라가 이게. 한 직장이 그냥 꾸준하게 다니면 연봉 협상하고 그리고 이제 진급하면서 그래도 크게는 아니지만 월급이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직만 하면 월급이 안 올라가 이게. 계약직 월급 작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안 쓰고 계약직만 쓰려고 하는 걸까? 그런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 인건비를 상당히 아까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람을 적게 쓰고 싶은 거죠.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쓰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내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계약직 많이 쓰는 거잖아. 정규직은 한번 정규직 이제 돼버리면 다시 내보낼 수 없거든요. 버티면. 그래서 내보내기 쉬운 계약직이나 뭐 파트타임 이런 쪽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에 일 구하기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만큼 일을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야. 요즘에도 일 가리고 따지는 사람 있겠지만 요즘에는 알죠. 가리고 따지면 일할 게 없어요. 이게. 요즘에 워라밸 되는 일자리 찾겠다가 진짜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취업이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낄 거야. 근데 내년 되면 과연 좋아질까? 내년 되면? 내년 되면 일자리 많아지고 채용 많아지고 그럴까요? 취업 사이트 격리직 경쟁률 후덜덜하네요. 엄청 후덜덜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 격리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왜냐하면 격리가 월급이 박봉이에요. 굉장히 박봉이야.
보통 격리 신입사원이 연봉이 2,400에서 2,800 사이입니다. 3,000 안 넘습니다. 네. 보통 2,400에서 2,800. 서울도 2,400에서 2,800이에요. 제가 그 격리직 입사하신 분 여자분들 있죠.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회사 입사하실 때 기왕 연봉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때 한 4분한테 물어본 4분 전부 다 2,400이었어요. 서울인데. 그래서 한 4년 일해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 정도 돈 받으면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격리가 사실 월급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여자분들이 왜 격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일이 편해요, 이게. 굉장히 편해. 보통 여자분들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땀 흘린다거나, 먼지 맞고 이렇게 물건 옮기고 이런 일 안 하잖아, 맞죠? 보통 그거 남자가 하지. 보통 격리직은 보통 밖에 안 나가고, 보통 컴퓨터 만지고, 커피 마시며 일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일하면서 중간에 짬이 많이 나, 이게. 그래서 가느고 기계 가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격리도 회사에서 많이 안 써요. 예. 격리 없이 굴리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격리한테 들어가는 그 인건비도 아깝다는 거죠, 이게. 예. 옛날처럼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너들이 어떻게 한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야, 나가는 돈. 예. 뭐 회사의 비품가 줄인다거나 뭐 경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직원을 줄여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격리 직업도 얼마 없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격리도 요즘에는 이제 사장이 직접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 그 돈 아끼려고. 아니면 격리 외주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예. 직원 안 쓰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굳이 옛날처럼 격리 직원 뽑아가면서 이시키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뭐 사무실 없이 회사 꾸리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 재택근무 해가지고. 그러면 격리가 필요가 없지. 심지어 경력직도 나가리. 경력직은 왜 나가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경력직 몸값이 비싸거든, 맞죠? 그리고 왜 경력을 채우겠습니까? 몸값이 올라가니까, 맞잖아. 오히려 요즘에는 이 몸값 비싼 게 오히려 더 독이에요. 왜냐? 또 이직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경력을 인정받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전 회사보다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 못해도 비슷하게 받아야 돼. 근데 요즘에 그런 경력자를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예, 보통 경력직은 보통 제조업을 많이 씁니다. 제조업에. 보통 이제 기계 만지는 분들. 기술 있는 분들이 보통 경력 채워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이직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직하기가 상당히 두려워. 왜냐? 자리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 공장이 일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물론 겨울 되면 사실 비수기긴 해. 근데 요즘에는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름에도 일이 없는 공장들이 많아요. 예, 제가 여름에도 물어봤었거든. 공장 다니는 분들. 공장 잘 돌아가냐니까. 잘 안 돌아간대, 이게.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제 잔업이 줄었고, 특근도 없대, 이게. 공장 나가는 물량도 줄었고, 공장이 잘 안 굴러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보통 우리 공장이 잘 안 되면 다른 동조업계 공장이 잘 안 됩니다. 처지가 비슷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보통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가면 보통 그 공단 안에 공장들이 다 안 돌아갑니다. 다 안 돌아가. 그 우리가 힘들면 다른 공장도 힘들어요. 일이 없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공장에 이제 일자리 수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일도 없는데 경력자를 뭐 데려오겠다고요? 비싼 돈 주고? 어떤 공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경력직도 남아있어야 돼요, 회사에. 예. 월급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잖아요. 그럼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이게. 뭐 경력이라 볼 수 있나, 이게. 갈 데 없으면 남아있어야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개 많은데
부산, 울산은 뭐가 없다는 거지? 라고 적어졌습니다. 자, 일자리 없다 말한 적 없어요. 일자리 많지는 않습니다. 꼭 이런 댓글 적은 분이 방구석 백수입니다. 방구석 백수거나 뭐 소득이 낮은 사람이야. 여러분, 요즘에는 울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울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대한민국 제1의 공업도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 요즘 보면 그런 소득이 높은 그런 공업도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공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몇 군데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충남 대산, 그리고 충남 당진, 그리고 포항, 이런 곳입니다. 대기업 공단들이 밀집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공단들이 잘 안 돌아간다고 하죠. 네. 포항도 이제 철강단지 많잖아. 국내 최강의 철강단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철강 쪽이 요즘에 다 이천거리잖아. 맞죠? 그래서 가동 중단하고 산업특권 없애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는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여태까지 희망퇴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받고 있다고 합니까? 공장에 잘 돌아가면 안 받겠죠, 여러분. 네. 울산 같은 게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현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공업, 그리고 이제 화학, 석유, 가스, 제지, 골고루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울산도 많이 힘들어요, 울산도. 제 아무리 울산이나 하더라도. 그래도 뭐 공장이 망하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이 많이 줄었어, 일이. 제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특권 안 하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도 있잖아요. 돈 많이 준다 해도 산업특권 안 하잖아요. 평달에 300도 못 가져가. 경력이 많은 사람들. 현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데 현차도 요즘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현차도 나중에 한번 크게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현차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생산 기반 시설을 그 미국 조지아 공장으로 다 옮기고 있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그 미국 조지아 땅에 11조를 들여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어떤 그런 이제 제조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들까? 일단 우리나라가 인건비 많이 비싸죠, 여러분. 현차가 인건비 비싼데 생산성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 뭐 만드냐 하면요, 이제 사람을 안 쓰고 이제 로봇이나 기계가 알아서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 있어. 조지아 공장에.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팔릴 차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이제 배 타고 넘을 일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울산 공장은 이제 국내 차량만 파는 거야, 이제. 그럼 생산량이 엄청 줄겠죠, 여러분. 상시적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많겠으면 미국 땅에 파는 게 많으니까 미국 땅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미국 땅이 못해도 한 연간 150만 대 팔걸요, 아마? 우리나라 150만 팔 수 있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미국 공장에서 미국 차를 다 만든다. 전기차도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공장에서 안 만들 거야. 그 미국에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생산 물량이 확 줄어들겠죠, 여러분. 매출도 확 줄어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장 다니는 분들도. 뭐 지금은 잘 돌아가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 조지아 공장이 완전히 완공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내면 당연히 이제 미국 쪽으로 다 이제 물량이 넘어갈 테고, 국내에 생산할 거 많이 없고, 그리고 요즘에 경기 안 좋으니까 차도 앞으로 안 살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예, 차도 이제 할부를 안 뽑을 겁니다. 국산 차도 경기가 안 좋으면. 요즘 차 비싸지 않습니까? 펠리쉐이드도 요즘에 한 6천만 넘지 않나? 네. 이제 외차는 거의 차이가 없어. 그 지금 나온 펠리쉐이드가 포드 익스플로러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 다 5천하고, 맞죠? 근데 내가 그런 좋은 차를 몬다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할부로 사면 나간 돈이 얼마야, 이게. 그러면 차 보는 사람 중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차 팔겠죠. 아니면 내년에 차 구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내가 지금 여건이 안 좋으면 차를 안 사겠죠. 그럼 내년에 자동차 판매량은 올해보다 좀 줄겠죠. 그래서 울산이 뭐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울산이 아직까지 건재하게 하지만 예전만큼 많이 나는 거죠. 그 부산은 어때요? 부산은 엄청 심각합니다. 부산은. 예. 부산은 오래전부터 많이 심각해. 부산이
지방에서 그 청년 지출이 가장 심한 도시입니다. 대구보다 훨씬 더 심해. 배 이상 빠져나가. 부산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노인과 바다라고. 부산도 공단이 있습니다. 녹산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임금이 엄청 적어요. 엄청 적어. 일자리가 나긴 하는데 많이 안 나요. 이게 많이 안 납니다. 제조업도 원래 일자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에 많이 안 나와. 일이 없으니까. 공장 일이 없으니까. 왜 그 유튜버 분 중에 그분 있잖아요. 그 공장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일 끝나고 왜 먹방 하신 분 있잖아. 예. 부산에 그런 공장도 많거든요. 이제 좀 직원 수 얼마 없는 소규모 공장도 많단 말이야. 그분도 이제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뻥 아니거든요. 일이 없어요, 이게. 보통 소규모 공장 거래처가 많이 없습니다. 몇 개 거래처가 먹고 사는 건데 그 거래처도 일이 없다고 이제 일을 안 주잖아요, 이게. 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뽑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울산 같은 데가 뭐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뭐 지금 들어간 사람 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 앞으로 뭐 대기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힘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들어간 사람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성과급도 그렇게 예전처럼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잔업특근도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 많이 줄어들겠죠.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부산 같은 데는 워낙에 지금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은 더 안 뽑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있어. 있는데 지금 점점 가면 가서 질 안 좋은 일자리만 있고 좋은 일자리 많이 없어요. 설령 좋은 일자리 나온다 해도 지원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 파견직도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이 말은 뭐다? 앞으로 내가 일자리 따지고 이것저것 가리고 하면 더 이상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중소기업도 무시 못할 겁니다. 뭐 중소기업 누가 가냐? 복지 안 좋고 조건 안 좋은데 누가 이러냐 하는데 앞으로 할 사람도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 지금 돈이 급하고 일을 못해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소를 하더라도 지원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 함부로 일자리 무시하고 월급 무시하고 워라밸 따지고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